네, 소개받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OBS 희망조합 지부장 박은종입니다. 5분 내로 하라고 해서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제가 준비해온 내용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토론회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저희 대주주 문제와 OBS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OBS가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받고 참여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MBN 그 정상화를 위한 토론, 긴급 토론이라는 말을 보고, 사실은 제가 저희 OBS도 현재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다른 회사의 정상화를 제가 말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OBS의 문제를 좀 비추어서 보면 MBN 문제와도 비슷한 것 같아서 먼저 저희 OBS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MBN 문제도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앞서 김동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라 이렇게 어떻게 솔루션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저희 이제 어쨌든 왔으니까 OBS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OBS 문제점이라기보다는 OBS에서 대주주가 어떻게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되게 시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 공장 부지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라서 상당히 부지가 넓고요. 그 정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할 때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이 외부에 보인다고 정문을 바꿉니다, 대주주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의 그 책상 배치, 책상 배열까지도 대주주가 바꾸라고 해서 돌아다니다가 지저분하니까 바꿔라. 그러면서 책상 배열까지도 바꾸고, 또 하나는 경영국 위치를 바꿔서 경영국 위치를 바꾸면은 풍수지리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경영국 위치까지 바꾸라는 그런 간섭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 간섭인데, 작년에 저희 성명 썼고 기사 났었지만 보도국장 임명할 때도 대주주 입김이 겉으로 봐서는 작용하지 않겠지만 내부에서는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최근에 본부장, 미디어 본부장 임명하는 것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대주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임명했다고 직접 저한테 요구를 하면서까지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사장이 2개나 있었는데 경영부사장과 방송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조차도 대주주의 측근 인사로 배치를 하고, 대표이사는 저희 공무원인데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노사의 임업을 노사 간의 합의안도 대주주가, 아무런 적도 없는 대주주가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 간섭인데, 저희 경영부사장이 있습니다. 경영부사장은 저희 회사에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주주인 영암모자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저희의 그 경영부사장으로 있으면서 결제 라인에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비를 깎고, 그리고 제작비를 깎으면서 사람을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황상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방송, 본인이 좋아하는 그 방송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슨 인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은 국내 어떤 여행지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회의 시간에 그 간부들 보면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프로그램 좋더라. 말하면 당연히 편성이 되겠죠.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출연자를 좀 출연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간섭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제작 관련 현업에서 나온 말이어서 이 부분으로 무고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 방송사를 그러면 소유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OBS의 문제에서는. 왜냐면 저희 OBS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배당을 한 적은 주주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은 매년 적자였고 지난 3년간도 그 비용 지원 짜기로 흑자를 겨우 만들어 놓은 회사였는데 그러면은 이 경제적 이득이 없는 회사를 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OBS의 보도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할 수 있는 해서 자기가 그런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청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인건비를 줄이고 뭐 사람을 자르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구조를 줄여가면서까지 왜 방송사를 소유하는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 본인은 사실은 뭐 자기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송 사업을 사회사업이라는 걸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사업이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계속 가게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간섭, 인사간섭으로 자꾸 규모를 줄인다는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주주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매번 내부에서 이거는 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전에 김동호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가지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영방송사들이 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최근에 TBS 모델을 보면 준공영 그런 민영방송사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달라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 OBS를 좀 예를 들어보면 OBS가 경기 인천의 지방방송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뭐 이런 곳에서 좀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두 군데만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또 유불리가 따라서 회사의 그 보도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도 일정 부분 지분이 투자한다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그 정책적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있어서 뭐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방통위가 좀 권한을 좀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와 경영 분리를 저희 계속 외치고 있는데 소유와 경영 분리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게끔 방통위가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에 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법제화를 해서 뭐 핵심 간부 이상 임면 동의제 이런 것들 그리고 노조 추천 독립 감사제도 그다음에 노동이사제도 뭐 도입을 방통위가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시청권 보장과 청취권 보장, 노동자의 그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제어가 취소 시 12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되게 법만 봐서는 괜찮은 법인데 막상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경우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리를 한다거나 뭐 임금을 어떻게 줄 거라는 내용은 그런 구체적인 좀 사례가 내용이 없어서 실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더 법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지금 그 노동자 행정권 보장, 뭐 시청권 보장이라는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이 법이 있다면은 좀 이런 말은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 심사에서 사실은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만을 교체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방통위가 강제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그 대주주가 안 지키면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도 사실 딱히 강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방통위의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시주가 형사처벌 받는 등 이런 좀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도만 강력하게 하고 규제만 강력하게 하면 어떤 민영방송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방송발전지원금이라든가 지역발전 특별 지원금을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방송을 사회에서 얻는 이득보다 정말 방송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방송 사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MBN 문제도 대주주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MBN이 처음부터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대주주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실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탄생되고 나서 이제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하거나 다시 과거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한테는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모르겠으나 구성원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6개월 영업 정지가 이게 과연 대주주한테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인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구성원들은 분명히 내용상으로도 아까도 말했지만 구성원들과 협력업체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그냥 선언적인 문구 이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은 아까 김동석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단계적이 필요한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돼야만 우리 OBS도 마찬가지고 MBN도 마찬가지고 여러 민방들이 겪고 있는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